안녕, 피타고라스 선생이야. 오늘도 돈의 흐름을 읽는 공식 하나 알려줄게. 지금 중동에서 큰일이 터졌어. 국제유가가 배럴당 110달러를 뚫었어. 단 일주일 만에 36% 폭등이야. 올해 초 60달러였던 게 지금 거의 2배가 됐어. 그리고 진짜 무서운 건 전 세계 원유의 20%가 지나가는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막혀버렸다는 거야. 이건 단순한 유가 이슈가 아니야. 글로벌 경제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거시경제 폭탄이거든. 이런 급박한 흐름 우리 교실에서는 실시간으로 잡아내고 있어. 자세한 건 뒤에서 알려줄게. 오늘 영상에서는 유가가 왜 이렇게 미친 듯이 올랐는지 그 원인부터 파헤치고 러시아가 이 전쟁으로 얼마나 돈을 벌고 있는지 그리고 비트코인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되는지까지 싹 다 정리해 줄 거야. 마지막엔 지금 당장 주목해야 할 에너지 방산 관련주 톱3도 공개할 테니까 끝까지 집중해. 자, 그러면 지금부터 수업 시작하자. 자, 1교시 시작할게. 유가가 왜 이렇게 폭등했는지 그 뿌리부터 파헤쳐보자.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폭격했어. 여기서부터 모든 게 시작된 거야. 3월 초에 유가가 100달러를 뚫더니 3월 13일에는 110달러까지 치솟았어. 4년 만에 최고가야. 근데 핵심은 유가 숫자가 아니야. 호르무즈 해협이 막혔다는 게 진짜 문제야. 이 해협이 뭐냐면 페르시아만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유일한 출구야. 전 세계 원유 거래량의 20에서 25%가 여기를 통과하거든. 쉽게 비유해 줄게. 기름을 만드는 섬이 있고 그 기름을 사는 도시가 있다고 생각해봐. 근데 둘을 연결하는 다리가 딱 하나야. 그 다리가 호르무즈 해협이야. 이 다리가 끊기면 어떻게 돼? 기름을 아무리 많이 만들어도 도시에 전달할 수가 없어. 지금 딱 그 상황인 거야. 여기가 막히면 전 세계 원유 공급의 5분의 1이 한 번에 증발하는 거야. 단순히 기름값만 오르는 게 아니라 LNG 수송도 같이 막혀 에너지 공급 전체가 마비되는 상황인 거지. 그런데 이번 상황이 왜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보다 더 무서운 줄 알아? 그때는 단계적으로 확전됐거든. 시장이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었어. 근데 지금은 이란, 미국, 이스라엘, 레바논, 심지어 러시아와 중국까지 얽혀 있어. 불확실성이 비교가 안 돼. 라피단 에너지 그룹의 밥 맥널리라는 전문가가 뭐라고 했냐면 역사상 최대 규모 원유 공급 찾을 가능성을 시장이 가격에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어. 역사상 최대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야. 에너지 분야 수십 년을 분석해온 사람이 이런 말을 한다는 건 그만큼 전례 없는 상황이라는 뜻이야. 참, 아까 말한 관련주 이야기. 이 유가 폭등에서 직접 수혜를 받을 종목 3개가 있는데 그건 3교시에서 알려줄게. 지금은 먼저 이 상황에 숨겨진 수혜자가 누군지부터 알아보자. 자, 2교시 들어간다. 이 전쟁에서 누가 돈을 벌고 진짜 리스크는 뭔지 뜯어보자. 놀랍게도 이 중동 전쟁의 최대 수혜자가 러시아야. 역설적이지?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니까 중동산 원유를 못 사잖아. 그래서 인도와 중국이 러시아산 원유를 22%나 더 사들이기 시작한 거야. 이걸 쉽게 설명해 줄게. 평소에 인도와 중국은 중동에서 기름을 많이 사왔어. 근데 호르무즈가 막히니까 중동에서 기름이 안 오잖아. 그럼 어디서 사야 해? 러시아밖에 없는 거야.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야. 공급처가 줄면 남아있는 공급자가 돈을 버는 구조지. 숫자로 보면 더 충격적이야. 유가 110달러 곱하기 러시아의 일일 수출량. 이게 하루에 1억 5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220억 원의 추가 수익이야. 3월 말까지 누적하면 최대 73억 달러. 한화로 7조 3천억 원이야. 전쟁이 러시아 지갑을 채워주고 있는 거지. 여기서 역설이 발생하는 거야. 미국과 서방은 러시아를 제재하려고 했잖아. 근데 중동 전쟁이 터지면서 오히려 러시아가 돈을 벌게 됐어. 에너지를 무기화하면 예상치 못한 부메랑이 돌아올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야. 그럼 한국은 어떨까? 솔직히 말할게, 상황이 안 좋아. 한국은 원유 수입 100% 의존 국가야. 한 방울도 자체 생산 못해. 유가가 오르면 그게 고스란히 물가에 전이되거든. 지금 휘발유 값이 이미 1,500원을 넘겼어. 이게 우리 일상에서 뭘 의미하는 줄 알아? 출퇴근 기름값이 오르고 택배비가 오르고 택배비가 오르면 쿠팡에서 사는 물건값까지 다 올라.
기름값 하나가 물가 전체를 끌어올리는 구조야. 골드만삭스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지속되면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사상 최고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경고했어. 기름값이 오르면 물류비가 오르고, 물류비가 오르면 모든 물건 가격이 다 올라. 결국 소비가 위축되고 수출 경쟁력까지 떨어지는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 리스크를 짚고 넘어가야 해. 단기적으로 가장 무서운 건 호르무즈 해협이 완전히 폐쇄되는 시나리오야. 거기다 사우디의 샤이바 유전, 이건 하루 100만 배럴을 생산하는 곳인데 여기에 드론 공격이 반복되고 있어. 100만 배럴이면 한국 하루 소비량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양이야. 이란의 최대 수출 거점인 카르그 섬까지 공격받으면 유가는 130달러, 최악의 경우 150달러까지도 올라갈 수 있어. 이건 내가 과장하는 게 아니라 에너지 전문 애널리스트들이 실제로 제시하고 있는 시나리오야. 중기적으로는 러시아와 중국이 이 분쟁에 본격적으로 개입할 가능성이야. 레바논 쪽으로 확전되는 시나리오도 있어. 갤로 파트너스의 마이클 알파로는 특수부대 투입까지 거론되면서 전쟁이 장기화될 수 있다고 봤어. 이건 단순히 유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금융시장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거야. 자, 이제 많이들 궁금한 비트코인 이야기를 해보자. 유가가 폭등하면 인플레이션 압력이 올라가잖아. 그러면 이론적으로는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인 비트코인에 돈이 몰릴 수 있어. 근데 현실은 좀 달라. 유가가 오르면 달러가 강해져. 왜냐면 원유 결제는 달러로 하거든. 원유 수요가 늘면 달러 수요도 같이 늘어나는 거야. 달러가 강해지면 비트코인은 단기적으로 약세 압력을 받아. 달러와 비트코인은 시소관계라고 생각하면 쉬워. 한쪽이 올라가면 반대쪽이 내려오는 구조지. 거기다 유가 급등이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면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려야 해. 금리가 올라가면 뭐가 생기냐? 은행에 돈을 넣어도 이자가 많으니까 굳이 위험한 자산에 투자할 이유가 줄어들어 비트코인 같은 위험 자산한테는 더 안 좋은 환경이 되는 거야. 그래서 내 판단은 이래. 단기적으로는 비트코인이 흔들릴 수 있어. 위험자산 후퇴 국면에서는 주식이든 코인이든 다 빠지거든.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에너지 인플레이션이 화폐 가치를 깎아먹는 시나리오가 오면 그때 비트코인이 진짜 빛을 발할 수 있어. 지금은 성급하게 들어가기보다 관망이 맞다고 봐. 자, 마지막 교시야. 아까 말한 그거 지금 알려줄게. 이 유가 폭등 국면에서 주목해야 할 에너지 방산 관련주 톱 3. 첫 번째, SK에너지야. 정유주의 대표격이지. 정유사가 돈을 버는 구조를 간단히 설명해 줄게. 원유를 사서 휘발유, 경유로 정제해서 파는 거야. 이때 원유 가격과 정제 제품 가격의 차이를 크랙 스프레드라고 해. 쉽게 말하면 원재료 값과 완제품 값의 차이가 곧 정유사의 마진인 거야. 유가가 오르면 이 마진이 확 벌어져. 비유하자면 밀가루 가격이 오르면 빵값이 더 많이 올라서 빵집이 돈을 더 버는 것과 비슷해. 지금처럼 유가가 급등하는 국면에서 정유사들은 영업이익이 크게 늘어나. 그래서 SK에너지가 직접적인 수혜주가 되는 거야. 다만 주의할 점도 있어. 유가가 너무 오래 높으면 소비가 위축돼서 수요가 줄 수 있고 정부가 가격 상한제를 도입할 수도 있거든. 수혜주라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야. 두 번째, 한국가스공사야. LNG, 그러니까 액화천연가스 수입의 핵심 회사지. LNG가 뭔지 잠깐 설명하면 천연가스를 영하 162도로 냉각해서 액체로 만든 연료야. 이걸 배에 실어서 수입하거든. 기체 상태로는 부피가 너무 커서 수송이 안 돼. 그래서 액체로 만들어서 배로 실어 나르는 거야.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서 중동에서 오는 LNG 공급이 차질을 빚고 있어. 스팟 가격, 그러니까 현물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상황이야. 한국처럼 에너지 자급률이 낮은 나라는 비싸더라도 LNG를 확보해야 하거든. 안 사면 발전소가 멈추니까. 이게 가스공사의 장기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어. 거기다 연쇄 효과도 있어. 가스공사가 비싸게 사온 LNG를 발전사에 넘기면 전기료에 영향이 가. 도시가스사의 원가도 올라가면서 요금 인상 여지가 생겨. 에너지 섹터 전체가 들썩이는 구조인 거야. 세 번째, 방산주야. LIG 넥스원, 현대로템, KAI. 이 세 곳을 주목해. 중동 전쟁이 장기화되면 뭐가 필요해? 무기야. 전쟁이 길어질수록 탄약, 미사일, 방어 시스템 수요가 급증하거든. 미국과 나토의 무기 수출이 늘어나면 한국 방산 협력업체들의 수주 기회도 함께 늘어나.
한국 방산주가 최근 몇 년간 급성장한 배경도 이런 지정학적 수요 덕분이야. 특히 스텔스 미사일, 해상 방어 시스템 쪽 수요가 크게 늘고 있어. 지정학적 긴장이 지속되는 한방산 섹터는 구조적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어. 물론 리스크도 있어. 긴장이 갑자기 완화되면 수주가 줄 수 있고 정치적 변수로 납품이 지연될 수도 있거든. 이것도 같이 염두에 둬야 해. 수혜주라고 장밋빛으로만 보면 안 돼. 항상 반대 시나리오도 머릿속에 넣어두는 게 투자의 기본이야. 정리해줄게. 에너지 방산 관련주 톱3, SK에너지는 정유 마진 확대, 한국가스공사는 LNG 가격 급등 수혜, 방산 빅3는 지정학적 프리미엄. 하지만 명심해야 할 게 있어. 모든 수혜에는 리스크가 붙어 있어. 한 종목에 몰빵하지 말고 반드시 분산 투자해야 해. 그리고 손절 기준을 미리 정해놓는 게 이런 급변하는 장에서 살아남는 방법이야. 수익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존하는 게 먼저야. 계좌가 살아있어야 다음 기회를 잡을 수 있거든. 이건 내가 항상 강조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이런 흐름 속에서 우리 학생들은 어떻게 접근했는지 알려줄게. 전쟁이 터진 2월 28일 우리 교실에서는 바로 에너지주 매수 포인트를 공유했어. 3월 초에는 방산주 진입 타이밍을 실시간으로 알렸고 유가가 $100 돌파하기 전에 수익 실현 구간까지 함께 잡았어. 이건 운이 아니야.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즉각 대응했기 때문에 가능한 결과였어. 시장은 하루 이틀 사이에 완전히 뒤집혀. 이번 유가 급등도 단 일주일 만에 36%가 올랐잖아. 일주일이야. 그 사이에 대응 못하면 이미 늦는 거거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이 순간에도 유가는 움직이고 종목들은 출렁이고 있어. 혼자서 뉴스 보고 분석하면 이미 기회가 지나가 있을 수 있어. 그래서 실시간으로 정보를 받고 바로 판단할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한 거야. 분산 투자, 리스크 관리, 손절 기준까지 교실에서 다 함께 잡아가고 있어. 다들은 이번 중동 전쟁이 어디까지 갈 거라고 보고 있어? 유가가 $130까지 갈까? 아니면 여기서 꺾일까? 댓글로 알려줘. 다들 생각이 궁금해. 그리고 이런 급변하는 시장에서 실시간 분석을 받고 싶으면 우리 교실에 들어와. 지금 선착순 무료로 열어놨으니까 부담 없이 오면 돼. 들어오는 방법은 내 조수가 알려줄 거야. 잘 보고 들어와. 안녕하세요. 선생님 제자 김한나예요. 지금부터 교실 입장하는 방법을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자, 고정 댓글을 보시면 이 링크를 눌러주세요. 그 다음 입장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교실 입장 전에 간단하게 선생님이 질문을 하실 거예요. 이렇게 밑에 입력창이 있으니 차근차근 대답해 주시면 돼요. 이제 마지막 질문까지 끝났다면 여기 체크 버튼 눌러주시고 제출을 누르시게 되면 신청이 완료됐네요. 간단하고 쉽죠? 교실이 정원이 정해져 있어서 신청하신 순서대로 입장을 도와드리는 연락을 순차적으로 드리고 있으니 연락 놓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